현장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볼게요 하면 집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올게요 하면 집이 없어집니다. 바로 계약금을 쏴야 됩니다. 초보분들이 요거를 못해요. 요거를 못합니다. 오늘은 제가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투자레터 열부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무소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집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2030 분들이 많을 거예요. 패닉 바잉은 누가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으로 내 집을 사는 분들이 지를 수 있게 하느냐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4가지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의 가용 자금을 파악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더 비싼 집을 보러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헛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1억 전부를 다 부동산에 쓸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일부를 현금으로 남겨놓고 일부를 또 부동산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지역을 타겟팅을 할 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로서 가용자금을 파악한다. 두 번째, 가용자금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발품을 팔지 않거나 부동산 투자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막연하게 집이 너무 비싸다, 서울 집값은 이제 10억이 넘었다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안 가본 분들이에요. 네. 현장에 가본 사람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만 하더라도 현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현장에 가보니까 웬걸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1,000만 원 정도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첫 집을 샀을 때 현금이 1,200만 원 정도 들었었어요. 투자를 할수록 적은 현금으로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하셨던 그 투자법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투자를 했을 때도 1,000만 원에서 3,000, 4,000 요 정도밖에 들지 않았어요. 찾아보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어디 해요? 이미 투자 레터에서 줄줄줄줄줄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지역명을 제가 좀 꼽아볼게요. 네, 계룡시, 공주, 강원도, 원주, 속초, 강릉,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도 의정부 갔었고요. 양주 갔었습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으로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했던 지역이고요. 심지어 인서울도 있었습니다. 갭 1억으로 내 집 마련하기 편. 제기동, 용두동 쪽 돌았었고요. 그리고 강북 5구역도 갔었고요. 금천구도 갔었고요. 강동구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전략이 뭐죠? 네, 맞습니다. B급 못난이 전략이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집들은 다 A급 좋은 입지, 번듯한 아이들이에요. 적은 종잣돈으로 A급 물건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를 추정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A급에 딱 옆에 붙어있는 그런 물건들을 노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현재 가용 가능한 투자금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게, 요즘에는 부동산 빅데이터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예전엔 일일이 그런 걸 다 찾았어야 됐지만 요즘에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갭을 딱 입력을 하면 다 이렇게 솔팅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지역들을 딱딱 지도에 찍어보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들을 어느 정도 찾아놨어요. 세 번째, 입지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지 분석이라고 하면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교통도 있고, 학군도 있고, 자연환경도 있고, 상권도 있고. 근데 우리는 가장 확실한 걸 노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부동산 상승기도 있지만 부동산이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아예 폭락은 하지 않더라도 침체하는 경우들, 오히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났을 때, 공급 폭탄이 떨어졌을 때 집값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거는 입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아시죠?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교통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4차 국가 철도망 영상 찍었죠. 자,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핵 중요한 교통이 있습니다. GTX, ABC, 그리고 신분당선, 영장선,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선, 신안산선, 인동선, 위례선, 월판선, 서울에는 경전철이 있습니다. 서북선 있고요. 월북선 있습니다. 이 호재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겹친다라고 하면 오를 때 더 확실하게 오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그 지역들 중에서 입지 공부를 해봤을 때 가장 호재들이 많이 겹치는 지역으로 발품을 팔러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갈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품지를 적어도 3-4군데 정도는 여러분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직접 고고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네, 가야지 금매가 있고 가야지 방법이 보여요. 딱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가 현재 현금이 얼마 정도가 있는데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을 많이 땡기는 방법, 갭으로 사는 방법,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는 방법, 경매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5가지 방법을 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A 아니면 B, C, D, E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딱 한 가지 방법만 생각을 하면 너무 방법들이 한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부동산에 들어가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현재 가용 가능한 현금이 요만큼 있습니다. 제가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입주는 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 입주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거라도 없다라고 하면 혹시 분양권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분명히 걸리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이외에 다른 물건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100%인 게 저도 가기 전에 다 공부를 해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찾을 거야 라고 해서 가잖아요. 항상 더 좋은 물건들을 찾을 수 있었고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금매라는 건 지금도 나왔다가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트업을 하고 바로 현장에 가서 그 방법들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고민해 볼게요 하면 집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다시 올게요 하면 집이 없어집니다. 네,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계약금을 쏴야 됩니다. 초보분들이 요거를 못해요. 요거를 못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살 때는. 물론 이렇게 바로 계약금을 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지금 여러 군데 다녔던 들 중에서 그때 내가 계약금을 쌌어야 되는데 괜히 좀 더 고민을 했나? 이런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억씩 오른 지역들도 있어요. 바로 계약금을 쏠 수 있는 이 자신감은 하나만 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 전에 A, B, C, D, E, F까지 만약에 봐 있다. 내 머릿속에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딱딱딱 데이터들이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봤던 그 전보다는 싸다. 여기는 내가 저기 봤던 전전전보다는 싸다. 이렇게 쫙 데이터가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되면서 바로 여기야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출 세금 문제가 이렇게까지 빡빡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대출과 세금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택을 가지는 순간
추가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더 가지려고 했을 때 제약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일단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를 염두에 주셔야 되냐면, 내가 이 집이 올랐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겠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 두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도 시점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단타로 했을 경우에 양도세를 엄청 많이 내요. 세금적으로 혜택을 보려고 하면 적어도 3년은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도요. 이제는 DSR이 도입이 되거든요. 이제 DSR과 DTI가 어떻게 다르냐. 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찍었죠. 여기 링크 걸어 놓을게요. DSR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합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뭐 학자금 대출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할부금이 있다라든지, 안 그러면 신용대출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경우에 내가 부동산을 정작 살려고 했을 때 DSR에서 막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출을 받았을 때 DSR 한도가 얼마나 남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또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규제를 좀 완화해줬죠. 조정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규제를 10%포인트까지 업 시켜줬습니다. 한도가 4억이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4억 대출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르기가 힘들지만 한번 지르고 나면 없어지는 혜택들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정말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내가 공부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팍 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그 행동 요령, 그 단계를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타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늘 망설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딱 느낌이 오실 수 있고, 일단 한번 투자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뭐 대출 자설을 해본다라든지, 세입자와의 계약을 한번 해본다라든지, 보증금 한번 올려받는다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투자한 지역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 혹은 내가 투자한 지역은 왜 이렇게 안 올랐을까?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2030 무소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꼭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